지성공감 포럼의 2회를 열게 됐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존댓말 하니까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존댓말로 진행할게요. 차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상식과 개론을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이 PPT에는 뭐 그런 제가 말하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주요 이슈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강연의 주제는 같이 차 마시래요입니다. 같이 차를 알아가자고 그런 의미예요. 제 이름을 잘 아는데 그냥 차오린에서 지성공감 포럼의 일원인 이준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의 분류. 먼저 차가 무엇인가? 차는 그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차의 분류법에 분류를 좀 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분류를 다 다르지 않을까, 나라가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차를 알고 하다 보면 붙이게 됩니다. 실제로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쓰는 법에는 가장 크게는 중국의 6대 분류법이라는 걸 써요. 6대 분류법을 쓰는데 이 6대 분류법에 기준이 되는 건 뭘까? 색깔로 나누는 걸까? 아니면 뭐 화학적인 성분으로 나누는 걸까? 아니면 뭐 철학적인 사고관으로 나누는 걸까? 뭐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할 수가 있죠. 저는 뭐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실제로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같은 분류법을 가지고 조금씩 달라요. 그걸 왜 나누는가에 대해서. 다만 이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별 기준이 되는 건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여러 개인데 이제 가장 요즘에 흔히 쓰이고 있는 거는 발효랑 산화. 이 차를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화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를 바꾼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미생물을 자극시켜가지고 차를 비비거나 하면은 그래서 미생물이 차가 찻잎이 표피가 아차를 일으키면서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으면 그 안에서 이제 미생물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산화 과정이라고 해요. 아, 양화 과정. 그래서 산화나 양화, 결국 이제 공기랑 비슷한 얘기니까. 그럼 발효 및 산화 과정에 따른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정해지거든요. 뭐 미발효차라든지 완발효차라든지 반발효차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 이제 나뉘니까 어떤 거는 이 차는 홍차라고 한다면 무조건 반발효차만 말하는 거다. 뭐 녹차라고 한다면 무조건 미발효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의 맛이나 탕색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홍차라고 했을 때 이름만 들어도 그 탕색이 콩 붉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탕색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과학적인 거예요. 얘네가 이만큼 발효됐고 이렇게 발효됨에 따라서 이런 색이 나오니까 이 분류에 속한다라고 요즘에 과학적인 근거로 말을 하고 있어요. 뭐 T-폴리페놀과 아미노산과 그거에 따른 변화 정도, 화학식의 변화를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는데, 그럼 옛날에는 이 분류법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왜냐면 지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누는 거라고 치면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없지 않았어. 있었어.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 이제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6대 분류법인데 거기에 속하는 5가지의 성질이 중국의 오행할 때 오행의 색깔과도 일치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차를 먹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 한약적으로 봤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 그 장부마다 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차에도 색이 있거든요. 도와주는 거. 예를 들면 백차라고 하면 폐 영향이 백차라고 하면 폐에 영향이 있고 흑차라고 하면 신장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생각에 과거부터 차를 이대로 분류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거에 따른 색깔을 알아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의 방금 6대 분류법에 대해서 6대 분류법이 가장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 6대는 이제 이렇게 돼요. 녹차, 홍차, 황차, 백차, 흑차, 청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차랑 청차 같은 경우는 장부가 이제 간장, 간이랑 연관이 있고, 홍차 같은 경우는 심장,
황차는 비위, 백차는 폐, 흑차는 심장이랑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내가 말한 발효에 따른 기준에 나뉘면 녹차는 완전 이발효, 약간 잎을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녹차의 거예요. 그래서 녹차는 신선할수록 퀄리티가 높아. 흑차는 완발효, 녹차인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재료 공정을 하나 더 거치면 흑차가 되는 거예요. 색깔도 바뀌고 그 성질도 바뀌고. 세 번째는 황차. 황차는 반발효차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황차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리산은 늦은 녹차라든지 뭐 그런 전통적인 황차를 만드는 공정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녹차에 미생물 일부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공정이 유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발효 녹차라고 하는데 결국 황차 분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황차가 아니라 어떤 요즘 유행에 따른 일종의 아류라든지 녹차의 변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보성 녹차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발효 녹차라고 많이 파는데 그런 것들을 먹어보면은 그때 내가 들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백차는 약발효차라고 해서 발효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백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 정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백차를 나눈 기준은 이제 그 녹차 잎을 땄을 때 녹차는 뭐 어디 잎과 어디 잎을 따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을 때 따면은 그걸 백차라고 해요. 그래서 잎이 너무 작고 여리기 때문에 색깔을 완전한 녹색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색을 띠고 있어서 백차라고 해요. 물론 우렸을 때는 약간 녹차같이 약간 연두빛을 띠 때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성질에 따라서 역시 폐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백차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흑차. 흑차는 이제 발효차인데 발효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걸 이제 발효차라고 그래요. 왜냐면 완발효는 흑차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흑차에는 보이차가 포함이 되는데 보이차를 포함해서 뭐 기타 이제 뭐 육보차라든지 유관차라든지 이제 뭐 청전, 금천 뭐 이런 것 흑차 종류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효가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정 자체를 상처를 살짝 놔둔 상태로 이제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차 그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 정도가 진행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흑차는 발효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차를 이제 저희 집에 하니까 보이차가 연도에 따라 탕색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그 성분이 바뀌는 것도 발효가 계속 진행됨으로써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장부로는 신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도 좋을 수도 있고 여자 이제 아랫배 같은 데 차가우면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청차는 진짜 푸르라서 청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성질에 따라 나눴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롱차, 오룡차 같은 것도 다 청차 계열에 속하는데 그런 것들은 내렸을 때도 그렇고 마셨을 때도 그렇고 차만 색깔만 봐도 청색깔이 아니에요. 오룡차 같은 경우는 검은 오자에 용룡자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찻잎이 구부러진 상태로 검었기 때문에 왜냐면 검게 하는 이런 훈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인이 붙었는데 이미 벌써 청색이 아니잖아요. 우러났을 때도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질에 따라 나오구나 알 수가 있어요. 청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발효 진행되어 있으면서도 그래서 차에 따라서 이미 발효가 끝난 것들도 있고 계속해서 흑차처럼 발효가 진행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효를 아주 약하게 시켜서 향이 아주 좋은 대신에 이제 백차 같은 특징을 띠는 그런 차들도 있고요. 오룡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향이냐 중향이냐에 따라서 그 맛과 색과 향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청차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다시 말하자면 향이 좋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향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이차. 그럼 보이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차는 뭔가 그러면 보이차는 왜 흑차인가? 그 성질이 이제 발효차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영향이 이제 신장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차는 어디서 왔는가?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 보이차가 온 곳은 중국 운남성 지역인데 차나무라는 거는 나무가 이렇게 여러 분류는 아니에요. 차나무라고 전부 다 티트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변형이 되면서 이제 성분들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홍차나 녹차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뭐 시넨시스 타입, 뭐 어디 또 저기 뭐 인도의 어디 다즐링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이 나뉘어요. 지역이 나뉘는데 보이차는 운남의 특정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만
나오는 차 나무에서 딴 잎을 가지고 만든 그 특수한 재정용을 거쳐서 만든 차를 보이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밖에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역사는 이제 보이차는 청나라 때 굉장히 흔했어요. 그 전부터는 계속 마셨지만 청나라 때는 차마고도라는 게 있을 정도로 그 차를 갖다가 많이 팔고 완전히, 그러니까 차는 곧 돈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굉장히 교역이 활발했는데, 그렇게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 이게 돈이 되니까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장사도 되고, 그다음에 티벳과 교류를 하면서 티벳에서는 말을 받고 티벳에 차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전쟁에도 쓰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는 그 황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차로 또 유명해서 차의 왕의 차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알려드리냐 하면은 청나라에서 외국 사신이 오면은 연회를 베풀었어요, 매번. 그래서 뭐 한 사신이 오면은 몇십 번의 연회를 베푼다고 해요. 근데 몇십 번의 연회를 베풀 때마다 그 연회 때마다 외국 사신한테 청나라에서 이제 선물을 준대요, 선물을. 근데 그 선물에 특산품, 중국 특산품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차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항상. 근데 그 총 차를 준 여러 종류의 차를 줬을 텐데 그 차를 준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50% 이상이 보이차를 준다고 해요. 그만큼 보이차는 외국에 내놨을 때도 자랑스러울 만한, 청나라 때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보이차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꾸준히 말했던 생차와 숙차, 흔히 말하는 요즘 진짜 보이차, 가짜 보이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차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제 전통 방식에, 전통적으로는 원래 숙차가 없어요, 보이차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아까 미생물이 살 수 있게끔 살짝 상처를 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게끔 발효 형식으로 만드는 게 전통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는 푸릇푸릇하고 약간 녹차 같은 맛을 띠고 성질도 되게 비슷하죠. 향색도 굉장히 옅은 맑은 초록색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익어가면서 점차 황색으로 또 갈색으로 지나가는 걸 이제 생차라고 하는데, 숙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악퇴 과정이라는 발효 과정을 하나 더 넣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높은 온도로 이제 미생물이 빨리 자라게끔 해가지고 더 빠른 발효를 시키는데, 이거는 만들자마자 거의 발효가 끝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넣으면 진한 가식이 나와요. 하지만 맛이, 오래된 생차도 역시 진한 가식이 나오지만 이 진한 가식과 이 진한 가식의 맛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뭔가를 넣어서 더욱더 발효시키고, 이 과정 중에서도 잎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미 퀄리티가 낮은 잎을 많이 써요. 왜냐면 퀄리티가 좋은 잎을 써도 손상당하고 낮은 퀄리티를 써도 손상당할 거면 낮은 퀄리티 잎을 써서 손상당하는 게 이득이 되니까 좋은 잎은 생차로 만들고 낮은 퀄리티가 낮은 건 숙차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차를 먹어라, 보이차는 진짜 생차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죠. 사진으로 봤을 때 엄연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차를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생차에도 역시 분류가 또 나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하나는 야생차고 하나는 다원차라고 해서 그 차 밭에서 이제 기르는 건 다원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원차라고 하는 계단식으로, 왜냐면 높은 지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열대, 고지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야생차는 그냥 산에 있는 흩뿌려져 있는 나무들인데, 야생차의 특징은 굉장히 영양분이 많고 그 나무가 오래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오래되면 그 나무의 크기가 커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제주도나 뭐 밑에 지방 고성에 뭐 이렇게 조그만 녹차나무랑은 아주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우리 아빠인데, 이제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적어도 200~300년씩은 된 차나무들이 이렇게 커요. 사다리 타고 가서 잡아야 돼. 그 차잎을 따야 돼요.
다원차는 아까 말했듯이 계단식으로 해서 보이차도 똑같이 인공적으로 심어서 재배할 수 있다. 녹차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차도 역시 무조건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생차는 많이 없고 다원차는 되게 많아서 이제 큰 기업이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다원차가 컨트롤하기도 좋고 대량 생산을 뽑아내기도 굉장히 용이하죠. 다만 야생차는 이제 그것도 역시 야생차가 굉장히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많이 뽑아낼 수 있지만 그래도 다원차에 비해서는 그 양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퀄리티는 높을지라도 양이 적어서 가격이 역시 2배로 3배로 뛰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야생차를 그 다원차 말고 야생차만 가지고 또 분류를 해보자고 했을 때 야생차에서는 또 보수차랑 교무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아까 말했다시피 야생차는 그 차 나무의 연령이 높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차 나무의 연령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년 좌우, 150년에서 200년 넘어가는 교목차라고 하고요. 보수차는 그냥 오래된 보에 나무 숫자를 써서 차나무의 연령이 500년 이상 된 차를 만듭니다. 교목차도 다리를 놓을 정도로 크다. 다리 글자에 나무 숫자 써서 교목차도 굉장히 큰데 보수차는 그보다 더 크다는 걸 알죠. 지금 나무의 크기를 보면은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셔보면 안다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보이차를 자주 먹다 보면은 보수차에서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져요. 갖다서 만들었을지라도. 그래서 차나무의 연령이 오래된 나무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당연히 적은 양이 나오겠고 보수차의 가격은 역시 또 올라가고 야생차 중에서도 보수차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교목차에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이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차어림이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보이차 중에서도 생차를 다루고 생차 중에서도 야생차를 다루고 야생차 중에서도 보수차 대부분은 달라요. 대부분은 보수차를 다루고 일부는 교목차를 다루고 근데 이제 보수차와 교목차는 가격이 3-4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오래 만들었다고 하시라고. 중국에서도 갓 만든 보수차는 그 지역이 인기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 약 갓 만든 병 하나가 300만원씩 400만원씩 가요. 중국 돈으로 원산지 가가. 그럼 그게 중국에서 소비지가로 넘어가면 2배 3배 뛰겠죠. 갓 만든 게 거의 1000만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넘어오면 역시 더 비싸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 보이차 시장 자체는 조금 죽었지만 그 중에서 야생 보수차 시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걸 공유해드리고 내용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것과는 이제 별개로 보이차는 끝났고 모양에 따라서 또 나뉘어요. 이런 건 기본 상식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보이차를 어떤 차든 간에 이거를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뼈병차에서 경차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양, 쟁반 모양을 경차라고 하고요. 흩어진 산자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 티나 유럽 티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봉지 뜯어서 이렇게 낱낱이 말라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산차라고 해요. 기루스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경차, 산차, 그 위에도 이렇게 낙타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도 타차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이름을